안녕하세요. 오림패스 연구원 S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파워카드 전략입니다. 파워카드 전략은 아시다시피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을 위한 전략 중에 하나죠. 오늘은 이 파워카드 전략의 출제 포인트에 근거하여 기본적인 정의와 원리, 구성 요소, 그리고 그 예시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워카드 전략의 정의를 살펴보면 파워카드 전략이란 자폐 스펙트럼 장애 학생의 사회적 의사소통 촉진을 위한 시각적 접근으로 아동의 특별한 관심 영역을 활용하여 사회적 상황에 적합한 스크립트를 지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워카드와 관련해서 최근에 출제되는 경향을 놓고 보면 단순히 파워카드 전략의 명칭을 쓰거나 단순한 구성 요소만을 묻는 문제보다는 실제로 교사의 입장에서 파워카드 전략을 활용할 때 그 구체적인 제작 방법과 세부 내용을 쓰는 문제가 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즉, 파워카드 전략의 기본적인 원리나 특성을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인 거죠. 그래서 이 파워카드 전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의 일반적인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의 특성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주요한 특성으로는 제한적이고 고정적인 흥미나 관심을 보인다는 것, 즉 특별한 관심 영역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시각적 정보 처리에 강점을 보인다는 것이 있습니다. DSM-5 진단 준거에도 이러한 특성이 충분히 드러나 있는데요. 파워카드 전략은 이러한 특성을 활용하여 아동이 영웅시하는 롤모델이나 아동이 특별히 관심을 보이는 캐릭터 등을 사진이나 그림과 같은 시각적인 형태로 등장시켜서 아동이 겪고 있는 문제와 관련된 올바른 행동 방법을 안내해주는 전략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냥 단순히 파워카드 전략은 이러한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의 특성을 활용한 전략이다 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되죠. 아동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DSM-5 진단 준거에서도 나와 있듯이 제한적이고 고정적인 흥미나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와 같은 특성은 일반적으로 아동의 행동 혹은 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지만 파워카드 전략에서는 그것을 강점으로 활용하겠다. 아동의 그러한 특성을 강점으로 보고 활용하겠다라는 접근입니다. 시각적 정보를 잘 처리할 수 있는 것 또한 강점으로 보는 것이고요. 즉, 이 전략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의 특성을 강점으로 보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강점 중심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파워카드 전략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되는지를 살펴볼 건데요. 파워카드 전략은 크게 두 가지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간단한 시나리오 또는 스크립트라고도 불리는 요소인데요. 이 시나리오는 아동에게 여러 번 읽게 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명암 크기의 휴대용 파워카드인데요. 말 그대로 그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필요할 때마다, 즉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마다 그것을 보고 행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각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첫 번째 구성 요소인 시나리오, 다른 말로 스크립트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제작을 해서 아동에게 여러 번 읽게 하는 용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아동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상이 시각적으로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아동이 좋아하는 캐릭터가 만약 펭수라고 할 때 펭수가 사진이나 그림의 형태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즉, 아동의 특별한 관심 대상이 시각적 자료로서 제시가 될 것이고 그것과 더불어 스크립트 형식으로 내용이 기술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크립트의 내용은 또 크게 두 개의 문단으로 나누어서 제시가 되는데요. 첫 번째 문단과 두 번째 문단은 각각 이렇게 구성되어져야 한다. 그렇게 구성되어질 때 파워카드 전략이 효과적이다 라고 하는 제안에 따라 각각의 문단에 제시되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우선 첫 번째 문단에서는 학생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영웅이나 캐릭터가 학생이 겪고 있는 문제 상황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제시해 줍니다. 학생이 겪고 있는 문제와 동일한 문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첫 번째 문단이 제시가 되고 두 번째 문단에서는 이러한 문제 상황과 연관지어져서 학생이 해야 하는 행동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주게 됩니다. 이때 이 행동 방법은 3단계에서 5단계 정도로 간단한 단계로서 제시가 됩니다.
정리해보면 학생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영웅이나 롤 모델이 시각적인 형태로 등장하여 첫 번째 문단에서는 그 영웅이 학생이 겪고 있는 문제와 동일한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경험을 안내해 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너도 할 수 있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두 번째 문단에서는 구체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계를 제시해 주는 거예요. 학생은 이러한 내용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읽고 자신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때 이러한 시나리오를 작성할 때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선 방금 말했듯이 이 시나리오는 학생이 그것을 읽고 아, 그래, 그렇구나. 펭수도 이렇게 하네. 나도 이렇게 해야지 라고 깨닫고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인데 만약 그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학생이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다면 당연히 이 전략은 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나리오는 학생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학생의 인지 수준을 고려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구성 요소는 휴대용 파워카드입니다. 휴대용 파워카드라는 것은 말 그대로 휴대할 수 있는 파워카드, 명암 크기로 제작되어진 파워카드를 의미합니다. 학생이 이것을 가지고 다니다가 어려움이 발생하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것을 딱 꺼내보는 용도인데 그럼 이 파워카드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그렇죠. 우선적으로 아동의 관심 대상, 예를 들어 펭수가 짠 하고 그려져 있을 것이고 그 옆에는 자신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단계별로 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그래 나도 이렇게 행동해보자 라고 생각하며 높은 동기로서 행동을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휴대용 파워카드에는 학생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상이 등장할 것이고 이와 더불어 학생의 구체적인 행동 방법이 제시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구체적인 행동 방법은 낯선 것이 아니라 앞서 시나리오에서 포함되어져 있던 구체적인 행동 방법, 그 내용을 옮겨온 것이죠. 그리고 이 파워카드는 학생이 습득한 행동을 일반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데요. 학생이 휴대용 파워카드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 장소가 집이든 학교든 버스든 상관없이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그 파워카드를 꺼내보거나 볼 수 있는 위치에 비치가 되어 있다면 자연스럽게 그 행동에 대한 일반화가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파워카드 전략의 예시를 한 가지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파워카드 전략의 원리와 구성 요소를 잘 떠올리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나리오, 스크립트 부분이겠죠. 치타와 친구들은 미술 시간에 색종이로 꾸미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치타에게 색종이가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치타는 친구에게 친구야, 내 색종이를 같이 써도 되니? 라고 친구의 생각을 물어봅니다. 친구 물건을 같이 쓰고 싶을 때는 친구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치타도 친구도 즐겁게 색종이로 꾸미기를 할 수 있습니다. 치타는 친구의 허락을 받고 친구의 물건을 빌릴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시나리오의 첫 번째 문단이죠. 여기서 보이는 바와 같이 학생의 특별한 관심 대상은 치타일 것이고 그 치타가 학생이 겪고 있는 문제 상황에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제시해주고 있어요. 자, 다음으로 필요한 물건을 친구에게 빌려야 할 때의 순서. 첫 번째, 치타는 색종이를 가지고 있는 친구 옆으로 간다. 두 번째, 친구를 보면서 친구야, 내 색종이를 같이 써도 되니? 라고 친구의 생각을 물어본다. 세 번째, 친구가 그래 라고 말하면 친구의 색종이를 사용하여 꾸미기를 한다. 이 부분은 시나리오의 두 번째 문단으로 학생이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 방법을 3단계로 제시하고 있죠. 자, 여기까지가 시나리오에 포함되는 내용이고요. 이 아래 이 박스 부분이 파워카드로 명암 크기의 휴대용 파워카드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파워카드의 예시까지 살펴보았고요. 파워카드 전략을 전체적으로 정리해보면 파워카드 전략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의 특별한 관심 영역과 시각적 정보 처리 특성을 활용한 강점 중심의 접근 전략이었죠. 이 전략은 크게 시나리오와 휴대용 파워카드라는 두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었고 시나리오는 첫 번째 문단과 두 번째 문단으로도 나누어서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시를 살펴보았는데 이 예시뿐만 아니라 다른 강론서나 기출문제에 제시된 예시도 꼭 확인하셔서 각각의 요소가 어떻게 반영되어져 있는지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4개의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